네,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궁금히 여겼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의 수상한 낌새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뉴즈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항상 저희가 들어보잖아요. 그죠. 과연 지난주 적중률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또 100%네요. 네, 지금 2주 연속으로 100%를 달성을 했는데요. 네.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일의 주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날은 오를까요, 내릴까요라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같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10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제지와 2차 전지 플랫폼, 반도체, 의료 AI, 로봇 게임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빠지지 않는 2차 전지와 반도체고요. 종목으로 바꿔보죠. 오늘은 명품재즈가 하한가를 끊어내고 처음으로 상승 마감한 날이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셨나 봐요. 그 외 에코프로와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첫 번째로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 많이 하긴 했는데 네이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습니까? 어떠는지 솔직하게 좀 평가해 주세요. 네, 일단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분명 잘 나온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좀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굉장히 고르게 좀 사업 부분별로 실적이 좀 잘 나온 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OMC 이후로 워낙 이제 성장주에 대한 좀 이제 투심을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아마 시장은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IT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영향을 오로지 좀 받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3분기 매출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2조 4,45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 상승한 수치이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80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높았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커머스 부분과 컨텐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41%나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39% 성장하는 기록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은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많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여전히 최저가 검색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이제 그 엠페이 같은 경우에 워낙 캐시백이 높다 보니까 네이버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쿠팡보다는 여전히 그 네이버를 좀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실적을 통해서 좀 드러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OTT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도 웹툰을 기반으로 이제 제작되는 작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웹툰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여전히 내고 있고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커머스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쵸. 저는 쿠팡파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사고 일어나면 문 앞에 딱 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무언가 좀 큰 물건을 산다거나 좀 며칠에 걸쳐서 배송돼도 될 만한 것들은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또 비교해가지고 사고 그쵸.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뷰를 남기면 포인트도 또 많이 줘요. 쿠팡은 그런 게 없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은 좀 대량 구매에 적합한 이제 상품들이 맞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1인 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버를 통해서 소량으로 좀 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광역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다음 날이면 또 배송이 되는 서비스를 네이버 또한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엠페이를 미리 조금 이렇게 쌓아놨다가 구매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절약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소비를 점점점 좀 늘려가는 게 아마 최근에 1인 가구들의 추세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와 콘텐츠가 날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승을 더 논해도 되는
되는 건지 오늘 네. 많은 전문가분들은 네이버 현재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네. 이정민 이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오늘 좋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업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4분기죠. 4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항상 연말 쇼핑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매출을 좀 잘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돈을 집행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 심리를 온라인 쪽으로 집중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업계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최대 포털이고 최대 커머스 중에 하나인 네이버에도 당연히 이렇게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해서는 네이버가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최선호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매출이 아무리 잘 들어도 결국에 나가는 비용 들에 대해서 회사가 일정 부분 좀 통제를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오늘 밝혔던 부분에서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설비 투자,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하겠다라고 연초에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세종 데이터 센터 건립 1단계를 현재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게 약 비용으로 따지면 1,000억이 좀 넘는 이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PU 투자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도 어쨌든지 GPU 쪽으로 많이 좀 최근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에도 회사가 미래 사업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쪽도 긍정적이고 또 연말에 광고 효과도 그쵸. 볼 수 있을 네. 것이다. 네이버 업 주셨는데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내년에 네이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캐시카우 역할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커머스일까요? 아니면은 하이퍼클로버 X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쪽의 성과일까요? 저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데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선점 효과를 이용해서 분명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는 걸 저도 좀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조금 이렇게 체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미국에서부터도 지금 현재 경기가 이제 꺾일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 불경기일수록 사람들의 그런 행동 심리 자체가요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수록 사람들은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자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요. 불경기일수록 온라인 안에서 내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게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따졌을 때 21세기형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주거 공간, 온라인 주거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바로 네이버가 되겠죠. 그다음에 IT 안에서도 어쨌든지 뭐 분할 상장이다, 사법 이슈다 이런 경쟁 업체 대비해서 구설수가 없는 게 바로 네이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강점을 가진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또 이번에도 호평을 받았네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의견 드렸고요. 이번에는 6위에 있는 유튜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종목을 다루면서 상장 첫날의 효과일 것이다. 내일은 다운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도대체 유튜바이오 어떤 회사길래 투자자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네,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일단 주목도는 어느 정도 있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1,904억 원이나 이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월요일에도 오전장에는 이제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회사 자체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검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한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강검진 예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를 회사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밝히기로는 11월 중으로 미국 아마존에 런칭을 해서 이 관련되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으키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날짜가 좀 특정이 된다라면은 네. 일정 매매라도 어느 정도 좀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뉴스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애플워치라던가 아니면 그죠.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네. 자신의 그 건강을 매번 체크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현재 트렌드와 맞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 진단 시장이 그렇게 막 현 구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기에 유튜바이오가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유튜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같이 주시죠. 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업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오늘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조금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좀 쳐다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신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인 시황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유튜바이오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아예 잘라서 이렇게 좀 성향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 밴드가 원래는 3,300원에서 3,900원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넥스에서 이미 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뭐 중장기 스윙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기준점을 삼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현재 다음 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올해 남은 시장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공모 투자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또는 다른 이제 일반 시장 안에서도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바이오를 굳이 쳐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업 자체 매력보다는 공모 밴드가 좀 낮았다라는 거.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오늘 활발하게 붙었기에 내일장도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서 업 의견을 주셨고 실제로 요즘 새내기주 공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왜냐면은 증시는 얼어붙었는데 이 공모주에는 조 단위의 뭉칫돈이 여전히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다가오는 그 새내기주 중에서 제가 좀 청약을 꼭 받아야만 하는 네. 그런 새내기주가 있어 보입니까? 네, 당연히 있고요. 네. 네, 아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공모를 이제 진행을 해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36,200원에서 44,000원 사이로 이제 그 결정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 IR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직접 브리핑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에서 꼭 검색하셔서 해당 영상을 좀 시청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어느 방향성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축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영상을 좀 시청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회사에서 전망하기로는 27년도까지 21만 톤까지 전구체 생산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좀 확인해 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8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수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17일 날 현재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저희 부모님 보면 안 되는데 제가 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청약을 하려고 네네. 예금을 깼었어요. 아, 네. 네네. 근데 괜히 깼더라고요. 몇 주 받으셨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 예. 왜냐면 그럼 예금액의 규모가 얼추 계산이 그쵸, 되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라라는 걸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너무 알아가지고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러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네. 여기서는 그래도 좀 소고기 값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밴드 상단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벤트성 매매죠. 물론 뭐 장기 전망을 보고 뭐 3년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솔직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공모주에 공모를 해서 단 한 주라도 받아서 또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뭐 받든 못 받든 일단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참하고
또는 아예 그냥 바라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핫다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마 핫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여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연속 2번 이상 하한가가 나오면 제가 핫다를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또는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남들과 함께 발맞춰서 또 참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따져가면서 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8위인 NC소프트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년 공들인 TL 신작이 나온다라는 그 기대 속에 오늘 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미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 진짜요? 예, 왜 그러냐면요. 당연하죠.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 온입니다, 이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요. 리스크 온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짊어지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게임주도 어쨌든 성장주인데요.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인 밸류만 놓고 따졌을 때 오늘 좀 수급이 몰렸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FOMC 덕을 오늘 좀 봤다, 게임주들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TL 같은 경우에 공개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봉 차트 보면은요, 밑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동사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냉정한 이제 좀 주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장에 어쨌든 주가 밸류가 싼 부분도 분명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그쵸? 네. 최근에 FOMC 회의 끝나고 성장주들이 반등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해지면서 반등한 거지 TL 자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NC소프트를 따라붙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일까요? 저는 굳이 지금 NC소프트 말고도 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 주식시장이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굳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게 평가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이제 다가오는 일정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NC소프트를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TL이 이번에 공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은 바로 확장성이 결여된 IP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주 안에서도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게임들이 있죠. 이런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수 기업이란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해진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유저를 뛰어넘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IP를 시장에 좀 내놓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TL로 인해서 이미 굳어져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다운인데 그럼 여기에 네. 그 G스타를 기다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네. NC소프트만 다운이에요? 아니면은 게임주에 대한 의견도 같이 다운이에요? 저는 NC소프트만 좀 다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 시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설명드렸던 게임주는 딱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데브시스터즈랑 그다음에 네오위즈가 있었죠. 상대적으로도 이 두 회사가 앞으로 다가올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훨씬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NC소프트만 조금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지 기타 다른 게임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성을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 다운 의견이고요. 하지만 다른 게임주로는 데브시스터즈, 네오위즈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할게요.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성적표 어땠습니까?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1조 5,63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증권사들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는 49%나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석유 사업에서 1조 1,125억 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가에 대한 덕을 많이 봤다라고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또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배터리 사업부죠. 그렇죠. 네,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
독자지만 굉장히 적자폭을 이번에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45% 늘어난 3조 1,727억 원을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사업의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실적에 크게 주요했다라고 네.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유가가 올라도 나름 GS나 SOL처럼 크게 오르지 못해. 왜냐? 그때는 또 배터리가 발목을 잘 봐서. 그죠. 네. 또 배터리를 올리려고 하면은 유가가 낮다고 또 안 가요. 그런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두 개 때문에 피해를 본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의 앞으로의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하방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막은 게 아닐까라는 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요. 조지아 공장의 수율이 3분기 때 90%를 넘은 것으로 이번에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밝히기로는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분기에 과연 회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좀 달성하는지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역시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놓고 따졌을 때는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배터리 사업으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SK 이노베이션인데 이 꿈을 먹고 성장하면서 네. 오를 것이다. 업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보시죠. 카카오와 두산 로보틱스, NC소프트는 다운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 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네, 오늘 베스트 종목은 제가 네이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워낙 좋은 이야기, 설명들은 좀 많이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내년에 불경기일수록 저는 네이버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여전히 좀 주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9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상단인 24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8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많이 언급됩니다. 목표 주가는 24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이렇게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네이버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 업앤다운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